한국전력의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최근 3개월 주가 흐름을 좀 보고 계시고요. 1월, 2월, 3월, 4월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1월에 보면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좀 그려지기도 했고요. 자,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기도 했는데, 자, 2월까지는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자, 3월 들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도 큰 변동성을 보였죠. 그래서 주가가 쭉 레벨 다운이 되었습니다. 자, 레벨 다운 이후에 3월에 계속 행보세를 보이다가 또 3월 말 4월 초에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전력 2월 말부터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나 이따가 탐방 리포트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72,350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 이력은 한 66.5%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연초 이후 한국전력 목표가 제시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에는 목표가 62,000원에서 한 74,000원 정도 제시했고요. 2월 들어서는 지금 보니까 NH투자증권에 대신증권에서 한 8만원까지 제시했고, 특히 2월 말에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92,000원까지도 제시했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 7만원, 68,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가장 최근에 리포트 전에 보니까 전쟁 이후 구체화되는 글로벌 원전 디벨로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리포트 어떤 내용이 있나 그 내용을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전력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발전 자회사나 민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와서 공장이나 가정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가장 큰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전기요금을 기업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전기를 사오는 원가도 비싸져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실적이 좀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유가 상승으로 단기 실적 둔화 불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는 석탄이나 LNG 같은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 가스 가격은 보통 이제 국제 유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전기를 사오는 원가가 껑충 뛴다는 뜻이고요. 자, 하지만 당장 전기요금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물건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꼴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전력이 돈을 잘 못 벌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원전 투자 확대가 중장기 성장 핵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석탄과 달리 그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비싼 화석연료 대신에 가장 저렴한 원전의 비중을 팍팍 늘리면은 국제 유가가 아무리 출렁해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오는 원가를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이제 돈을 잘 벌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제 값싼 원전을 더 짓고 활용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줄 요약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당장은 뭐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뭐 사오는 비용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을 좀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 발전 단가가 아주 싼 이 원자력 발전 투자를 늘려가면은 고질적인 원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과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랫단에서도 뭐 앞에서 우리 두 줄 요약본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 영향으로 단기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2026년 올해는 이익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원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AI 데이터 센터를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또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될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죠. 5월부터는 북미 쪽에 대형 원전 투자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한국전력도 글로벌 원전 디벨로퍼로의 이제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동까지 협력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한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뭐 전쟁의 영향으로 좀 둔화되겠지만 재도약할 걸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익이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 가동이 늘고 이제 구조적 개선이 반영될 거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앞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전쟁 여파로 단기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근데 이제 북미 쪽의 원전 투자는 대대적인 변화의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원전의 투자가 늘려가면은 또 고질적인 원가 부담도 크게 줄고, 중장기로는 또 체질 개선과 실적 성장도 이루어질 거고, 지금 보면은 글로벌 또 주요국들이 또 원전 투자를 늘리죠. 뭐 이로 인한 또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한국전력과 관련된 이런 그 표나 그래프 자료가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이드 들어오시면 이 리포트 원문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